자, 우리 공유압 기능사 유압 시스템 설계 및 구성이라고 하는 이제 유압 과제에 대한 문제를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자료는 우리가 이제 공개 과제로서 산업인력공단에 이렇게 다 공개되어 있는 그런 이제 여러 유형의 문제 중에 하나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2022년부터 변경되는 그 공유압 기능사의 유압 과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요구사항 하기 전에 우선 이제 시험 시간이 1시간 3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개정 이전 바로 직전까지는 유압 과제가 도면 제작 10분에 회로 구성 조립 작업이 1시간으로 해서 한 1시간 10분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유압 기능사 개정이 되면서 유압 과제가 1시간 30분으로 어떻게 보면 좀 늘어났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과제가 이전보다는 조금 어려워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어려워졌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유압 기기 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시스 판넬 위에다가 유압 부품들을 선정을 해서 고정판에 이제 배치하는 건데, 이거는 항상 우리가 공압이라든가 유압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동일하게 이제 부착을 하면 되고요. 잘 보시면 유압회로 내 최고 압력을 4 플러스 마이너스 0.2 메가파스칼로 설정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0.1 메가파스칼이 1바에 해당하죠. 그죠? 그래서 4 메가파스칼이라고 하면은 40바 정도의 압력이 되는 겁니다. 40바. 그러니까 40바 플러스 마이너스 2바 정도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 유압회로에서는 100바 이상의 고압을 사용을 하죠. 200바, 300바까지도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유압회로는 이런 교육용 또 실습용 장비이다 보니까 60바 이상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시험 환경에서도 우리 보통 한 40바 정도로 설정을 하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유압 회로를 설계하고 구성하는 과제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 기본 동작이 뭐냐면 푸시 버튼 1을 누르면 주어진 변의 단계 선도에 따라서 실린더 A, B가 한 사이클 동작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변경된 내용이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가 2022년 개정 이전에는 유압 과제 같은 경우는 실린더 하나를 제어하는 것을 이제 회로를 구성을 했었는데, 2022년 개정 이후부터는 이렇게 실린더 2개를 이용해서 회로를 구성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린더가 많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솔레노이드 밸브도 그만큼 많아지고, 또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릴레이도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이제 작업 양이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기본 동작은 우리가 공압에서와 같이 푸시 버튼을 눌렀을 때 한 사이클 동작하는 단속 회로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연속 동작은 푸시 버튼 스위치 2를 눌렀을 때 기본 동작을 3사이클 동작한 후에 정지 또 자동 리셋하도록 시스템 구성하시오. 그러니까 이 연속 동작도 우리가 공압 시스템하고 유사하죠. 동일한 형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단속으로 회로를 구성을 했다면 연속 동작에서는 추가적인 릴레이 자기유지 회로를 추가함으로써 연속 동작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사이클 동작하라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이제 카운터라고 하는 것을 하나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연속 동작이 지금 이제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스템 유지 보수 과제를 보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전기 타이머를 사용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기 타이머를 추가를 해서 실린더 A의 전진이 완료되면 3초 후에 B 실린더가 동작하도록 회로를 변경하고 구성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타이머를 하나 추가해서 수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실린더 A의 전진 속도가 제어되도록 블리드 오프 회로를 구성하시오. 자, 우리가 이제 실린더의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방향 유량 조절 밸브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양방향 유량 조절 밸브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유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블리드 오프라고 하는 회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회로들을 이용해서 실린더의 속도 제어를 하는 그런 과제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자, 세 번째, 부하의 변동 없이 실린더 B의 전진 속도가 조절되도록 전진 라인에 압력 보상형 유량 조절 밸브를 설치하시오. 자, 유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외부에 작용하는 외부의 부하에 따라서 실린더가 속도에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특별한 그런 유량 조절 밸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압력 보상형 유량 조절 밸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압력 보상 유량 조절 밸브를 이용해서 일정하게 전진 속도가 조절되도록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설치하는 그 유압 실린더에는 어떤 부하가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험장에서 사용하는 실린더에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압력 보상형 유량 조절 밸브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거기에 맞게끔 설치를 하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유압류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파워 유닛의 토출구에다가 체크 밸브를 추가하여 구성하시오. 자, 이것도 우리가 이제 유압 회로에서 자주 보게 되는 그런 회로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제 외부 부하에 따라서 이렇게 거꾸로 유압류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 유압 파워 유닛에 있는 펌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역으로 회전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토출구에 체크 밸브를 추가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에 맞게끔 우리가 체크 밸브를 선정해서 추가하면 되는 그런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정리정돈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이후에 내용들을 몇 개 더 보면 계속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몇 개의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지금 이 1번 과제 같은 경우는 뭐 타이머, 그 다음에 블리드 오프 회로, 그 다음에 뭐 압력 보상 유량 조절 밸브 이런 것들이 나왔죠. 그래서 또 다음 과제를 보게 되면 또 조금 다른 내용들이 시스템 유지보수 과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실제로 이제 하나하나 회로를 구성하면서 변경되는 그런 몇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회로를 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지금은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니까 내용만 우선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압 회로를 구성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실린더를 두 개를 이용해서 유압 회로를 구성하도록 회로는 주어지는 겁니다. 회로는 주어지는 거고 그 두 개의 실린더가 어떤 순서로 동작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 변이 단계 선도를 이용해서 동작의 순서가 주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공압과 마찬가지로 정규 회로도를 작성하는 란이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정규 회로도 작성란은 필요시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뭐 어떤 과제를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내야 되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동작에 맞게끔 변이 단계 선도에 맞게끔 이 실린더를 제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본 회로를 우리가 여기다가 그려서 그 회로를 보고 유압 회로를 그 정기 회로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패턴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과제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몇 개의 과제를 계속해서 그 실제 회로의 시뮬레이션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유형의 문제를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시뮬레이션 회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유형에서는 지금 실린더가 두 개가 주어져 있고 양 솔레노이드 밸브가 두 개 있는데 첫 번째 A 실린더에 사용하고 있는 솔레노이드 밸브는 3웨이 밸브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P하고 T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PT 바이패스 타입의 이런 밸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와 B 실린더의 동작의 순서는 A, B, B, A의 순서죠. A, B, B, A의 순서로 한 사이클 동작하도록 이렇게 이제 동작하는 회로입니다. 자, 우리가 이
회로가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 회로인지를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이제 작성을 했고요. 우리가 ABBA라고 하는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미 우리가 공합 실린더를 가지고 실린더 3개까지의 시퀀스 회로를 우리가 이미 다 해봤기 때문에 이 회로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굳이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작업하는 방식은 공합에서 했던 거하고 완전히 동일하게 정규 회로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K1, 2, 3, 4 우리 모두 실린더가 4개고 실린더가 2개고 단계는 4단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릴레이는 플러스 1로 해서 5개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단계의 완료 신호, 두 번째 단계의 완료 신호, 세 번째 단계의 완료 신호, 네 번째 단계 완료 신호로 해서 K5가 살면서 제일 앞에 자기 유지를 끊어주면서 한 사이클이 끝나는 거죠. 그리고 K1, 2, 3, 4에 따라서 해당하는 Y1, Y2, Y3, Y4가 작동하도록 각각 A 접점, B 접점의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걸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릴레이 시퀀스의 스태퍼 방식을 이용하는 이런 방식은 우리가 공합에서 하던 것과 동일하게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유압 회로 쪽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게 되면 실린더 2개를 사용을 하고 있고, 첫 번째는 포3웨이 밸브를 사용하고 있는 형태고요. 두 번째는 포2웨이 밸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부분은 이제 유압 파워 유니트, 우리 실습 테이블 밑에 있는 유압 파워 유니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파워 유니트에서 탱크에 있는 오일을 이렇게 퍼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에 이렇게 압력 릴리프 밸브를 하나를 설치를 하는 거죠. 압력 릴리프 밸브와 거기에 이렇게 이제 그 압력 게이지를 하나 설치를 해서 외부에서 우리가 압력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준 겁니다. 우리가 시스템의 압력을 4메가파스칼 즉 40바로 맞추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40바가 될 수 있는 압력을 맞춰 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회로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파워 유니트를 틀게 되면 파워 유니트를 통해서 오일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 다 이렇게 분기가 되는데, 지금 잘 보시면 포3웨이 밸브가 PT 바이패스 타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T로 바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압력 릴리프 밸브를 가지고 40바라고 하는 압력을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압력이 형성이 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수 있는 유로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탱크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떤 곳에서도 압력이 형성이 되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단순한 약간의 배관 압력 외에는 압력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파워 유니트를 틀었을 때는 여기에 압력이 거의 올라가지 않게 되는 이제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 왜 압력이 안 차지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당황해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타입의 포3웨이 밸브의 타입이 PT 바이패스 타입이기 때문에 당연히 파워 유니트를 켜도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압력이 형성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시스템의 압력을 설정하는 방법은 여기에 연결하지 말고 우리가 이 밸브에다가 이렇게 이제 호스를 이용해서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파워 유니트를 틀어보면 여기에 압력이 형성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있는 곳이 없어야지만 압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40바라고 하는 압력을 맞추어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스프링이 작용하면서 나머지 부분들이 탱크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연결하시면서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자, 나머지 부분은 이제 우리 시퀀스의 동작과 관련된 것들이니까 한번 동작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 시뮬레이터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파워 유니트가 켜졌지만 모든 것들이 바이패스 통해서 이렇게 탱크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유로에는 뭐 한 3.5바 정도의
배관 압력, 이 배관에 의해서 생기는 그 정도의 압력밖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3.5바로. 자, 우리 이제 푸시 버튼을 눌러서, 여기 이제 푸시 버튼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걸 눌러서 작동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자, A, B, B, A의 순서로 한 사이클 동작하는 회로입니다. 다시 한번 A, B, B, A의 순서로 동작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동작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과제 연속 동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속 동작은 우리가 푸시 버튼 2를 눌렀을 때 연속 동작이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카운터를 하나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동작하고 자동으로 멈추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그 공학에서 이미 다 한 번씩 했던 그런 유형의 과제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K1부터 K5까지 사용을 했다면 릴레이를 하나 더 사용해서 앞에다가 자기유지 회로를 하나 더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죠? 추가를 하고 거기에 푸시 버튼 2번으로 얘를 동작시키도록 만들어 주는 거고요. 우리가 앞에 만들어 놨던 그 회로에다가 이렇게 추가한 K0라고 하는 릴레이의 접점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하나 더 걸어 주는 거죠. OR 조건으로 하나 걸어 주는 거죠. 그래서 PB1을 누르게 되면 한 번만 움직이는 단속 동작이 되는 거고, PB2를 누르게 되면 K0가 살아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측에다가 이렇게 카운터를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K5가, 그러니까 마지막 릴레이죠. 마지막 릴레이가 동작할 때마다 카운터를 하나씩 증가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카운터의 값을 3으로 맞춰서 3번 동작하고 완료가 됐을 때는 그 카운터의 릴레이 접점으로 살아있는 제일 첫 번째 릴레이를 끊어주는, 자기유지를 끊어주는 이런 동작으로 3번 하고 더 이상 동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K0의 비접점으로 카운터를 자동으로 리셋시키는 회로가 이렇게 이제 추가되어 있는 겁니다. 자, 동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B2를 눌렀을 때, 자, 앞에 K0가 살았고, K0 때문에 이제 시퀀스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기가 이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됐고, 마지막 이제 3번째 동작 마무리하고, C1이 살면서 끊어지고, 그리고 또 자동으로 리셋이 되는 이제 이런 동작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우리 시스템 유지보수 과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기 타이머를 사용해서 실린더 A 전진이 완료되면 3초 후에 실린더 B가 동작하도록 전기 회로를 변경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타이머가 추가되는 부분이 있죠. 자, 우리가 이제 회로에서 실린더 A가 전진된 이후에 3초 유지하자라고 했으니까, 실린더 A가 전진된 이후라고 하는 것은 LS2를 감지한 이후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LS2를 감지했을 때 타이머를 하나 추가를 먼저 했습니다. 타이머가 동작되도록 타이머를 하나 따줬고요. 그래서 이 타이머가 온이 되는 순간에 K2가 온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다음 동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타이머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타이머를 하나 추가하는 것도 우리가 전기공학에서도 이미 계속해서 해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설명을 하면 아마 지금쯤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타이머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자, 시스템 유지보수 과제 두 번째 과제를 보게 되면 실린더 A의 전진 속도가 제어되도록 블리드 오프 회로를 구성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A의 전진 속도 제어되도록 블리드 오프 회로를 구성하라. 자, 여러분들 이제 블리드 오프 회로라고 이렇게 이제 과제가 나오게 되면 이제 회로에서 이렇게 이제 유량 조절 밸브라고 하는 걸 사용하죠. 근데 일방향성이 아닌 양방향성 유량 조절 밸브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회로에서 이쪽 실린더 A 실린더의 속도가 이제 조절되도록, 전진할 때의 속도가 조절되도록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유량 조절 밸브를 이용해서 이쪽 라인을 T로 이렇게 이제 귀환시켜 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전진 라인에 있는 여합들을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빼주면서 이 실린더의 속도를 효율을 높여주면서 실린더를 적절하게 느리게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감으로써 결국은 양이 빠져나가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린더의 속도는 더 느리게 전진하도록 조절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를 많이 잠근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유량이 다 이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실린더는 움직일 수 있는 최대의 속도로 움직이겠지만 여기를 많이 열어서 빠져나가는 양이 많도록 해주면 이쪽에 전진할 수 있는 실린더의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블리드 오프라고 하면은 블리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그 사전적인 의미로 그렇게 이제 뭘 피를 흘리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도록 그냥 새 나가도록 하는 이제 그런 효과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부하의 변동 없이 실린더 B의 전진 속도가 조절되도록 전진 라인에 압력 보상용 유랑 조절 밸브를 설치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부하 변동 없이 전진 속도 조절되도록 전진 라인에 압력 보상 유랑 조절 밸브 B 실린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B 실린더의 전진 라인에 이렇게 압력 보상용 유랑 조절 밸브를 사용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호로는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기본적인 유량 조절 밸브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앞쪽에 보면 화살표로 검은색 화살표가 이렇게 더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량 조절 밸브는 화살표가 따로 없죠, 그죠? 이 기본적인 빠져나가는 라인에 화살표가 없는데 압력 보상형 유량 조절 밸브는 이렇게 검은색으로 화살표가 추가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이 B 실린더의 어떤 부하가 실린더 로드에 어떤 부하가 작용하더라도 이 속도가 느려지지 않고 그것에 보상해서 더 많이 공급함으로써 이렇게 그 실린더가 일정한 속도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그 부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실제로 이 B 실린더의 어떤 부하를 작용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이 기호, 이 심벌의 부품을 찾아서 여기 이런 식으로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해주면 되는 문제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과제는 유압유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파워 유닛의 토출구에 체크 밸브를 추가하여 구성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유압유 역류 방지하기 위한 체크 밸브 추가. 자, 이것도 여러분들 비교적 간단한 문제인데 말 그대로 파워 유닛의 토출구, 보통 이제 파워 유닛의 토출구는 여기에 P라고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P 파워 라인 쪽에다가 체크 밸브를 추가를 하는데 이 체크 밸브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당연히 탱크에서 이렇게 시스템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여기를 막아버리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체크 밸브의 방향을 잘 보시고 이렇게 시스템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추가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같이 회로를 한번 시뮬레이터를 돌려서 동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초 있다가 B 실린더가 이제 전진을 하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를 유량 조절 블리드 오프 회로의 유량 조절 밸브를 이렇게 좀 많이 닫아준다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다 닫았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닫았을 때는 자, 실린더가 움직일 수 있는 원래 자기의 속도대로 자,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많이 열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많이 열었다. 그러면 아까보다는 비교적 천천히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죠? 나머지의 동작은 다 동일하게 이렇게 이제 작동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